자, 7시가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기, 제50기 경영자 독서 모임이 벌써 코로나 사태에서 이거 개강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개강하고 벌써 10회째가 됐습니다. 진짜 세월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1기 개강하려고 미국에서 귀국해가지고 2주간 자가격리하고 그 다음날 내가 여기 나왔거든요. 근데 벌써 10회가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끝날 줄 알았더니 빨리 안 끝나네요.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분 모셨죠. 검사 내전의 김웅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이게 다시 우선 연사님을 소개시켜드립니다. 하여간 가장 최근의 책은 21대 국회의원입니다. 전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수님을 지냈고 여기 나오다시피 전 대검찰청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을 지냈고요. 근데 이제 법대는 나오시지 않고 정치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독특하고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TVN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171회차에 우리는 노예다에 출연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리에 유튜브에 계속 떠 있습니다. 그리고 JTBC의 차이가 나는 클라스 84에 출연했습니다. 여기도 오상진 씨가 사회를 봤던 것 같은데 이것도 아주 제가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JTBC 월화 드라마 검사 내전의 원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몇 회를 봤다가 다른 드라마가 있어서 글로 넘어갔었는데 저게 처음에는 한 6%대 높은 시청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다른 드라마가 와이프가 보는 바람에 제가 넘어갔던 것 같고요. 근데 저 월화 드라마인데 16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오상진의 당인이 책 발전소. 그러니까 망원역에서 내리면 바로 옆에 있는 그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상진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잘 소개를 받았습니다. 검사 내전의 책은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1부부터 4부까지 됐는데 2부까지는 1부, 2부는 사건 얘기예요. 사기공화국부터 시작해서 쭉 사건 얘기고 3부에서 이제 검사의 내면적 얘기, 4부에서는 이제 민주공화국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법률 기본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본질을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지금 몇 가지를 한번 골라봤는데 첫째는 법의 노예에서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저자께서 던진 중요한 화두일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면 된다 했는데 그래서 뭘 잘 활용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부도덕과 불법의 관계를 좀 정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도덕을 불법으로 만드는 사회는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우려가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 같습니다. 세 번째는 법의 사각지대가 필요하다. 형사처벌은 치료제가 아닌 진통제다.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 수 없다. 굉장히 동감하는 내용이 있고요. 법의 본질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졌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문제를 먼저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민주주의와 공화제의 합성어거든요. 민주주의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거고요. 공화제는 선출된 공무원이 국가를 대신 다스려준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수직적
의사결정 제도에서 비판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료주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저도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행정자치부 같은 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동해도 없어요. 다른 나라에 어디 공해가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엄청나게 공부 많이 했어요. 소크라테스로부터 로렌스 프리드먼까지 다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로렌스 프리드먼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스탠포드의 법사학자인데 뭐 미국이나 유럽은 거의 법사학자들이 유명하죠. 법철학가나. 로렌스 프리드먼은 1930년인데 살아계시면 90살 같은데 제가 4년 전에 나온 책은 읽었어요. 4년 전. 근데 그 다음부터는 책을 안 냈는데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죠? 선행학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좀 오래 근무를 했었어요. 워싱턴에 제가 있었고요. 뉴욕에도 있었습니다. 서부는 못 있었어요. 공부를 그 당시에 좀 했습니다. 근데 저는 법학 전문가는 아닌데 미국의 법무부 검찰은 우리나라랑 완전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법무부 장관은 다른 모든 부처의 장관은 Secretary of State 이러거든요. 국무장관. 법무부 장관만은 어토니 제너럴이라고 합니다. 어토니 제너럴은 뭐 최고 변호사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검찰총장이에요. 왜냐하면 주 검찰총장을 어토니 제너럴이랑 똑같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토니 제너럴은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법제도에서 법무부와 검찰청은 똑같습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둘이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특히 특징은 법무부 산하기관에 FBI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쪽에 부서가 쫙 있고 산하기관입니다. 거기에 FBI가 있고 마약 단속국이 있습니다. 영화 보면 맨날 총 쏴가지고 죽이는 애들은 마약 단속국 애들이고요. 무서운 애들이죠. 근데 FBI는 엑스파일 이런 데 나오시 진짜 강력한 경찰, 연방경찰이죠. 그러니까 저런 데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뭐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미국의 또 사법제도를 보면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보수주의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사가 종신제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하거든요. 지금 최고령이 90세인데 걷지도 못하는데 지금 사표를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를 사표 받으려고 무죄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8명이 넷넷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쟤만 뺐으면 트럼프가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미국의 독립기관은 장수예요. 그러니까 뭐 FRB 연방준비이사에도 보면 이사 7명인데 14년 임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어도 독립적인 금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기 뭐 제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음주운전 걸리면요. 저는 우리 직원이 음주운전 걸린 거 봤어요. 그런데 발목까지 수갑을 채워갖고 가가지고 다 깜빡에 집어넣더라고요. 3명이 저 떨어뜨려주고 가다가 술 한 잔 먹고 가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3명이 다 깜빡 갔는데 아침에 출근했더니 다 깜빡 가 있더라고요. 그 변호사 데려갔는데 한 명당 보석금 10,000불. 그 당시에 1년 내내 월급 벌면 한 15,000불 벌 텐데 10,000불을 보석금 내고 제가 아침에 풀어줬어요. 또 풀려나요. 그런데 그렇게 잡아가지만 우리처럼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불게 하지 않습니다. IT가 엄청난 발전된 미국인데 왜 이거 안 불겠습니까? 지금도요. 하얀 줄 쫙 껴놓고 걸으라 그럽니다. 우리나라처럼 아무 바쁜 사람들 다 세우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 CCTV 저렇게 많이 안 달아놨어요. 지금도 경찰이 어마어마한 장비 끌고 다니면서 다 잡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저는 기본이 중요하다고 보는 법이 미국에서 제가 제일 벌금 많이 딱 먹은 게 저 스탑 사인을 못 보고 지나가다가 걸린 거예요. 근데 저 스탑 사인을 경찰들이 꼭 지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범죄를 위해서 다른 마을에 가면요. 저 스탑 사인을 모르기 때문에 100% 걸립니다. 그럼 벌금 딱지를 딱 떼놔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 때 범죄인 잡을 때 그것부터 들칩니다. 이방인이 누가 왔다는지. 그러면 반드시 저 스탑 사인에 걸려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수사를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 통학버스 맨날 걸리죠. 통학버스가요. 무섭습니다. 스탑 사인이 막 철커덩하고 나와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차나 반대편에서 오는 차 중에서 20m 전방에 서야 됩니다. 저거 안 쓰면요. 벌금 딱지가 500불씩 때려요. 그러니까 아예 원천 징수에 원천을 막아버리죠. 우리 저 김웅 공사님도 폭탄주 때문에 검찰 관두려고 그랬다는데 저도 직장 다니면서 폭탄주 실어가지고 때려치려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폭탄주를 먹이는지. 이 폭탄주는 아타믹 밤이 아니라 보일러 메이커입니다. Can you make one shot of boiler maker? 그러면 폭탄주 만들어 줄래요거든. 이거 미국에서 먹으면요 골로 갑니다. 걸리면요 공무원 그만둬야 돼요.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특징이 그 당시에 35불 넘어서 접대를 받으면 걸리거든요. 리포트 써야 돼요. 그런데 워싱턴에 있는 그 백악관 주변의 식당 가면요 술값 따로 밥값 따로 받습니다. 내가 카드 탁 내면 맥주값 5불 70 따로 받고요. 음식값 30 몇 불 따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 맥주 먹은 거는 법인카드 처리가 안 돼요. 그 저게 제가 90년대 말에 있었으니까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더 엄해졌을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제 국가브랜드진흥원을 제가 맡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법치국가인데 저거 하나 못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뭐냐면요. 오토바이가 길바를 막 다녀요. 저기 애 손목 잡고 오는데 세상에 오토바이가 길에 막 다닙니다. 그리고 걸리면 여기 그려놨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영업 뛰는 사람은 빨리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다 봐줘요. 그리고 무슨 나라 법이 3-4번을 봐줘요. 음주 걸리거나 이러면 3-4번을 봐줍니다. 그리고 세상에 도로 위로 차가 들어와서 파킹하는 도시는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십시오. 선진국 어디에 도로 위로 차가 와가지고 파킹을 합니까? 저러고선 어린애 많이 낳으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화두를 던지고 이제 김웅 검사님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십시오.